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증권 교육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제대로 수익의 행복을 만끽하게 해주는 우리 오늘 박건영 전문가님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 늘 알다시피 별명이 뚫어박입니다. 천장을 뚫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이런 발굴법의 정말 핵심의 주도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주간 무료 노란톡방과 자료집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풍산부터 동성 화인텍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늘 그랬다시피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종목 선물까지 짜잔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딱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가 보이시고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핸드폰 카메라를 TV 화면에 찰칵하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바로 저희가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중에 50분만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고,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이 시간 내만 저희가 열어두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선물과 다음 주 시장 이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셔서 무료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오늘 전문가님 만나보기 앞서서 시장 좀 흐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이렇게 빨간불은 언제 봐도 참 우리가 행복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3거래를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수를 계속적으로 좀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경제 회복에 관련한 정상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경기 민감주들과 철강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와 오늘은 그간 못 갔던 내수주들의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의 전반적으로 오늘 전업종들이 골고루 좀 상승세를 좀 펼쳐줬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6%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전부 다 빨간불이 계속 켜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막 포진되어 있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각각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각각 3,197선 그리고 978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네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떠받쳤던 모습입니다. 개인들 각각 1,418억 원 매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878억 원의 매수세가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했네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이슈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건설주가 상당히 강세였던 가운데 특히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와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오늘 강세를 보였었죠. 자, 이는 노영욱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슈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애시당초 사실 경기 민감주가 좋았고 건설주가 좋았기 때문에 얹혀지는 이런 뉴스가 되다 보니까 이쪽의 흐름이 오늘 유들어지게 오늘 조금 강세였던 모습이었고, 특수건설 그리고 뭐 코리아SE 그리고 동아지질, 우원개발 등이 우리가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장세기 때문에 이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 결코 소외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르지 않았던 내수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즉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내가 백화점이라든지 뭐 유통 그리고 면세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요. 자, 카드 이용료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내가 이쪽을 지금 미리 잡아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 계좌를 빨갛게 물들 기대주가 과연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지금 종목군들 내에서 박건영만이 할 수 있고 박건영이 유도 있게 주도 있게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건지 오늘 정확하게 종목 선물까지 준비하셨으니까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이 또 어떤 이슈를 준비했을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에 오전에는 엄청 번개도 치고 비도 막 왔었던 시장인데 그래도 우리 이 주식시장은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 지수에 따라서 내 계좌에 빨간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과 그리고 이 전문가님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전에 비 왔어요. 네. 엄청 어두운 하늘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와 더불어서 우리 주식시장은 그래도 네.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우리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5월 달에 이제 첫 주차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슈,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항상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된 게 아닙니다. 공매도 재개, 부분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 심오한 고민은 이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시크릿컬 업종들이 좀 경기 민감주 형식으로 정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밸류에이션이 좋았고 이번에 중국 감산 관련하고 또 증치세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시장이 여전히 대형주는 기여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 등락이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미미하다시피 하고 여전히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소외감을 느끼실 시장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와 함께 좋은 전략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 별명이 뚫어박인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이십니다. 그간 우리가 한 주에 딱 하루 만나 뵙지만요. 매주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라든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이십니다. 풍산부터 동성 화인테까지 갈 수 있는 종목과 자료집까지 늘 저희가 안겨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수가 따라감에 따라서 내 계좌에 빨간불이 한번 물들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우리 노란톡방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끝나면 바로 칼같이 보안 코드 딱 걸어두고 우리끼리만 수익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이기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시장이 참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우리 못 갔던 내수주 그렇죠.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오늘 면세점 특히나 유아 컨텐츠부터 전반적으로 전 업종에 골고루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네. 골고루 업종이 상승하면 뭐 하나요? 제 계좌인지 네. 아직 빨간불이 미덥지 않아요.
즉 우리 시덥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 주라 종목 주라. 네.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종목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늘상 뭐 항상 네.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고 있고요. 뭐 방송만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매주 관심주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 뭐 방송 때 이제 항상 주라주라해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심오한 네. 고민과 이제 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주말에 이제 항상 심오한 이제 종목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하시거나 이제 매매 좀 참고되시라고.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즐겁게 뭐 이슈를 나눠보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통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네. 전문가님의 의견이시고요. 네. 전 다 받고 방송을 끝내도록 네. 할 테니 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시잖아요. 네.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우리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어떻게든 나오셨을 때 우리가 본전을 뽑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이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무료예요. 돈 들지 않고 내 계좌를 붉게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종목 선물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시장이 참 올라오기는 했어요. 사실 네. 그간의 일주일 동안 뭐 옐런 이 네.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스닥이 막 떨어졌다가 또 반대로 또 다우는 또 최고치를 찍었고 뭐 바로 수습을 하니까 미국 시장이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을 보통 따라가는 우리 시장이었지만 미국과 다르게 정반대로 우리 시장이 또 계속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네. 즉 그 말은 지수가 올랐습니다만 주가가 결코 싸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비싼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다음 주 시장의 지수의 전망과 더불어서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상단이 이제 코스피고 하단이 이제 코스닥입니다.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4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쓰라린 연은봉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구간에서 이제 뭐 하이닉스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뭐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나온다고 하고 장기 호황이라고 해서 개인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로 발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엄연히 이제 주도업은 반도체, IT 반도체가 분명히 맞지만 그 반도체 안에서도 낙수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명분이 확실하게 있는 중소형주라 저는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대형주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수급 논리예요. 근데 여기 이제 코스피 상단이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이때 엄청난 불장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넘어가려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기아, LG화학, 대형주 거래소 시가총액 덩치가 이제 헤비급 이상 애들이 같이 땡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되게 엄청 비이성적인 장세였고요. 지금 이제 구간에서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철강주나 여러 이제 금융이나 여러 가지 뭐 바이오로 들어가는 유통 쪽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제 시장 지도를 보면 유통 쪽으로 분류되는 뭐 CMO 관련 회사들도 금일 광세가 있었고 일단은 순환매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외됐다고 전혀 느끼실 시장이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지수가 이제 계속 연은봉을 맞다가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 상위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하위 이제 CMO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애들이 조금 퍼폼해줬고 IT는 조금 쉬어갔다. 근데 지수는 정상적인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무브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뭐 종합지수의 전망을 하자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제 옐런 이제 미 재무장관이 네. 발언을 했을 때 다행히도 어린이날이어서 휴장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명 인사의 그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파급력을 불러오거든요. 맞아요. 다행히도 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좀 많이 원래 내재된 리스크가 조금 이제 다시 유화적인 발언을 이제 옐런 장관이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쿠션이 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도가 시장이 어찌됐든 우호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코를 외치는 사람은 아니고 항상 이제 그 박스권 안에서 예를 들어 종합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퍼폼할 수 있는지 박스권이라면은 그런 어떤 종목이 잘 업사이드가 버틸지. 많이 열려 있는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게 업사이드예요. 저는. 그런 종목 뭐예요, 전문가님? 뭐 오늘 준비하셨죠? 심오한- 기어이 얻고 방송을 끝내보도록 할 네. 테니까요. 말이 길어지신다는 것은 네. 이 생각이 많다는 거고 그 그렇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보따리를 풀고 방송을 네. 끝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 주간
무료 노란 톡방과 자료집에서 주셨던 종목들이 이렇게나 수익 많이 났습니다. 풍산, HSD 엔진은 특히나 우리 지난주 언급했던 종목이었죠. 2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 1등 전문가로 뽑혀셨던 우리 수익 행복 박건영 전문가님과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꼭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뭐 옐런 재무장관이고 뭐고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네. 시장이 일단은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 안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소외감, 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왜 내 지수는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을 시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1번 이슈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섞어서 볼게요. 네. 오늘 건설 경기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와 더불어서 오늘 HMM, 뭐 이런 해운주, 네. 조선주, 근데 페노샤는 조금 안 좋았지만 HMM은 42,000원까지 오늘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경기 민감주에서는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업사이드가 좀 많이 화르르하고 네. 열려 있는 이런 섹터군은 어디서 보고 계세요? 민감주에서는 여전히 철강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실적 이제 반기하고 연 가이던스를 보면은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 종목입니다. 엄연히.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주가 PER이 저퍼주예요, 저퍼주. 근데 왜 저퍼주라고 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사이클이 항상 나오다가 끝나고 이런 약간 좀 어느 정도 과거에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건설주 지금 엄청 쌉니다. 네. 그래서 뭐 시구가 가는 종목들 사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뭐 한 중소형 건설주 정도 예를 들면은 뭐 종목을 이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서희건설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서희건설을 좀 주목하고 계시나 봐요, 전문가님? 저는 뭐 그럼 그 다음 주에 네. 한번 좀 눈여겨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뭐 건설주를 예로 들어서 네. 베스트 샘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서희건설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퍼폼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업종 순환매 다 따라다니다 보면 항상 매매를 자주 하게 돼요.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은 항상 꼬리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원자재, 건설주, 화학, 철강 포트폴리오에 종목 다 담아버리면은 50개가 넘어버려요. 좋은 네. 거 다 담아버리면. 근데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종목이 이제 포트폴리오 유지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좀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철강주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 서희건설 같은 건설 쪽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섹터만 굳이 뽑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철강 중소형주를 담는 게 좋아요? 건설의 이런 기자재 관련 이런 게 담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조선을 말씀드릴 때도 네. 조선이 지금 뭐 사이클이 나온다. 대규모 사이클이 나올 거다. 이거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이런 컨센서스가 일부 있는데 사실 조금 조선 이제 빅3, 3사가 조금 퍼포먼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직 많고 건설을 볼 거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굉장히 퍼폼을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기자재, 건설을 볼 거면 건설 기자재, 조선을 볼 거면 조선 기자재. 그래서 저 HSD 엔진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조선을 볼 거면 기자재를 보고 HSD 엔진하고 동성 화이텍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던 거고 지난해 자료집이 나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넣어봤고 저는 기자재 쪽을 주목할 것 같아요. 기자재. 뭐 건설주하고 뭐 건설 기자재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오늘 그나마 좀 사실 이제 업사이드가 유효한 건축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그쪽 라이온 캠텍이 오늘 13%, 네. 노르페인트도 13% 넘게 올랐어요. 네. 오늘 한솔 홈테코도 올랐거든요. 네. 그 언급하셨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솔홈데코는 네. 그거 지금 사면 돼요? 다음 아니 주에 사도 한솔홈데코는 될까요, 저는 안 삽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탄소 배출권 관련 이제 굳이 제가 정리한 뽑자면 건축자재 관련주에서 어떤 쪽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뭐 여전히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를 그나마 근데 뭐 산다는 게 아니고 그럼 자료집에 내포해서 자료집에 주실 건가요? 성신장애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 한번 상단을 한번 열었거든요. 근데 시장 조정에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뭐 시멘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 이거죠. 네. 보따리를 안 푸시겠다 네.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뜯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뇌리를 스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정확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섹터마다 오늘 다 다뤄볼게요, 전문가님. 네.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료집 선물과 종목의 픽
주식과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내에 방송 끝나면 보안 코드 딱 걸어두고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없어요. 종목 선물 받아가실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 시간 내에 꼭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늘 그랬듯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두 번째 이슈를 좀 바로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사실 오늘 의식주가 가장 우리 이제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 심리라고 하죠. 소비 심리가 아니죠. 보복 심리죠. 그렇죠.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의류주, 음식료 업종들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오늘 7%가 넘게 오늘 올랐고 현대그린푸드 할인 지수는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의식주의 플러스 백화점, 면세점, 유통업체들 다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담아도 될까, 네. 사도 될거가 중요한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홀딩을 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번 끊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신규 접근을 또 의류하고 섬유, 패션 이렇게 좀 그쪽으로 넓히다 보면은 여전히 포트폴리오가 불능이 됩니다. 그 의류 같은 경우 섬유나 의류 여러 가지 좀 보복 섹터, 좀 소비 섹터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사실 좀 매매하기가 난해한 게 컨센서스 추종치를 항상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게 보복성 소비로 인해서 매출이 잘 나왔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게 유행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명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겨울에 입는 파카가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잠바들이 한때 유행하고 잠깐 그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브랜드별로. 저는 이제 땡스페이스 이런 이제 잠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예를 들면은 그래서 매출에 대한 폭발적인 이게 업사이드가 있는지에 대한 항상 심오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 쪽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포트폴리오를 넓히기에는 더 좋은 업종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소비 섹터는 그나마 보자면 차라리 여행 쪽을 조금 보는 게 낫지. 보복 심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쪽이. 굳이 이쪽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목한다면 여행주 쪽을 차라리 보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차라리 이제 좀 나중에 보복 소비로 강하게 네. 올라올 수 있는 섹터를 보자면은 지금은 근데 재무적자가 심각합니다. 그쪽 네. 항공하고 이제 여행 쪽이.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 포스트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근데 지난해 3월 달부터 여행주, 항공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같이 종합지수 대바닥 찍을 때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조금 퍼폼할 때 여행항공주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코로나 금방 종식될 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7월 안에 끝날 거라고. 근데 지금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행주, 항공주 담고 계시던 분들은 그냥 일반 IT 섹터, 예를 들어서 MC넥스 같은 종목, 해성DS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갈 때 계속 수익률이 그냥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논리예요. 논리는 논리인데 네. 포스트 코로나를 보자면 당연히 여행으로 가는 게 논리적 판단이 맞는데 이 꼴가 되는데 그래도 실적이 좀 확인돼야 지금 실적 장세니까 엄연히 그 기대감만으로 매매하기에는 매수 근거나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좀 우리가 제끼자는 거죠. 포스트 그럼요. 지금 코로나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 쪽은 한마디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제가 언어를 썼는데 네.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끼자는 거죠 한마디로.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거로 오늘 준비를 하셨겠죠. 기어이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아직 보따리를 안 푸시는 거 보니 오늘 만발의 준비를 하셨나 봅니다. 자, 우리 지금 일단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한 주간 무료 노란 톡방과 더불어서 생방송 중에 언급했던 HSD 엔진이 20%가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풍산부터 동선 화인테까지 내가 지금 한 주만 박건영 전문가를 알았다면 이런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을 텐데 절대 지수와 흐름과 더불어서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 빨간불 제대로 한번 만끽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꼭 한번 해보시고요.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 방송 끝나면 참여 못하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자료집 준비하셨죠? 그럼 주말에 오늘 또 자료집 네. 선물로 주실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료집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 전문가님이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로 네. 뽑혔고 네. 별명이 뚜러박이라고 이런
네임택이 달렸던 게 사실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 단의 움직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박건효 전문가님과 맥락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궁금한 거 그거거든요. 경기 민감주라고 사실 할 수는 없고 이럴 고점으로 따져서 반도체와 자동차주들이 네. 진짜 못 가요. 그냥 죽을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기 대형주. 때문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조금 올랐다고 해도 현대차는 1월 대비 20% 떨어졌고요.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고점 대비 20%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 펑 하고 누워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가 이렇게 못 가는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장의 유동성과 실적이 같이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도 돌아가는 쳇바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담고 있는 분들은 상심이 그야말로 정말 쓰러질 듯이 마음이 네. 아플 거예요. 이쪽 대형주 왜 못 가는 거예요, 전문가님? 사실 뭐 거래소로 치면은 IT 전기전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완성차, 현대기아가 있는데 업종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업종은 홀딩이고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제 좀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생산량이 좀 감소한다는 좀 그런 우려랑 컨센서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합지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오랜 사이클을 타고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전자로 예를 들게요.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가는 이유를 이제 납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시가총액 500조나 호가하는 삼성전자로 올리려면은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9만 원, 96,800원에 넘어섰을 때 개인분들이 이제 좀 매수가 좀 많이 고가에 나가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거를 주식하면서 정말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넘어가려면 당연히 코스피가 상단 밴드를 훨씬 더 열어줘야 됩니다. 업황은 좋은데 지금 이제 논점은 사실 이게 좀 뭐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하자 이게 아니고 반도체 이제 빅메이커들이 집중하는 캐펙스 투자 사이클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부족하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TSM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두업체들 탑티어 애들이 캐펙스를 계속 늘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할 장비사를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삼성전자라고 우리 주린이 분들이 편하게 이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잡한 사이클 기업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를 한마디로 내가 10년 전에 샀고 장기간 두면 어찌됐던 과거에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네, 삼성전자 같이 대장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반도체라는 이 섹터 자체가 뭐 수요 쪽에서는 분명히 빅사이클이 나지만 네. 공급 쪽에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돈을 벌었으면 반도체 숙명은 무조건 투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투자로 때문에 들어가니까. 투자를 해야 반도체 기업의 숙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따지자면 지금의 사이클과 반도체라는 전반적인 섹터는 맞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로 봤었을 때 연말까지 어떤 기업이 좋은가라고 했었을 때 네. 반도체라는 이 전반적인 섹터의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를 워낙 잘 아시니까 네. 제가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방금 말씀 주신 게 네. 투자의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빅메이커들이 삼성전자나 네. 뭐 SK하이닉스나 TSMC나 뭐 빅메이커들이 투자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투자를 뭘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초나노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계속 선단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비 발주가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연말까지 캐펙스, 그러니까 역대급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집행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장비 발주하는 것도 그렇고 TSMC가 지금 격차를 훨씬 벌렸습니다. 그러면은 낙수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뭐겠습니까? 거의 6개월째 외치고 있는데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그래서 소재, 부품, 제가 장비. 말씀드리는 건 대장주는 별로 네. 안 좋게 생각을 대장주는 하실 것 같고 아쉽죠. 예. 소부장은 어디 보세요, 전문가님? 뭐 이제 그 강아지 그 있지 않습니까? 월덱스. 네, 강아지 이제 그건 이제 좀 어느 정도 물을 익어서 졸업해가는 네. 종목이 있고. 물론 그 종목이 이제 업사이드가 훨씬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실적이 상향되거나 아니면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 네. 저는 뭐 그냥 장비 사도 괜찮고 이거 밸류에이션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싸요. 근데 못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갈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순환매 기다리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순환매를 기다리는 종목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다시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는 주라주라 종목 주라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텔레칩스가 많이 올랐어요. 네. 상한가를 막 찍기도 그렇죠. 했고 MCU 부분에 뭐 어떠한 이제 뭐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쪽은 기가 막히게 잘하시잖아요. 네. 반도체 바이블이시니까 네. 한 두 종목만 풀어보시죠. 지금요, 여기서? 그럼요. 지금 뇌리를 스친 네. 종목이 있으신데 뭐, 보따리 자꾸 안 푸시니까 뭐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한 종목 그냥 예시로 자료집에 나왔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GST라고 오. 이제 제가 지난해 자료집에 넣어드렸을 때 이 종목의 아쉬운 점은 써야겠어요. GST. 네. 뭐 지금은 알아서 이제 자율복귀 영역이시고요. 뭐 이 종목도 이제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료집에 넣어드렸을 때 장점 단점 리스크가 뭔지 장점은 뭔지 분명히 써드렸었고 그 이후로 좀 신고가를 열면서 창사일의 신고가를 열면서 시장에서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좀 역할이시고요. 예를 들자면은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스크러버나 칠러 만드는 회사가 이제 유니셈이 있고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이제 제품은 똑같은데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쪽으로 간 게 이제 GST거든요. 근데 GST는 이제 중국장 매출이 대중국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컨센서스나 이제 매출액의 규모 이제 상단 업사이드가 조금 많이 열려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샘플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GST랑 유니셈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되겠죠. 유니셈은 자, 우리 시세가 많이 시청자분들 나왔어요. 네.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힌트를 딱딱 얻어야 됩니다. 이분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지금 이 기회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자, 반도체까지 어느 정도 일단 속 네. 시원하게 또 얘기를 한번 해봤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번이에요. 내 계좌를 빨갛게 네. 물들여줄 수 있는 이런 기대주를 어디서 오늘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교육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전문가님? 그럼요. 네, 한번 우리 시작을 하면서 종목 캐내기 한번 본격적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자, 이제 교육을 오늘 시작할 건데 오늘은 정유 쪽입니다. 정유 쪽. 자, 최근이 아니고 이게 WTI 원유 뉴욕 근월 차트입니다. 이게 여기 밑에 굉장한 이제 이게 엄청난 밑으로 이렇게 아랫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죠.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냐면은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발병하면서 유가에 대한 이제 유가는 어떻게 보면 포워드 개념이 들어갑니다. 선물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 사상 최대의 사태, 사상 초유의 사태 마이너스 유가가 이렇게 도래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정유 쪽들이 원래는 그 정제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가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유가가 싸면은 싼 유가를 가져와서 정유 회사들이 그걸로 이제 정제를 해서 유가를 좀 더 비싸게 팔출한다 이렇게 하실 건데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높을 때 원유를 내가 구매하잖아. 내가 정유회사예요. 내가 S-오일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정유회사에서 유가가 높을 때 원유를 구매해서 나는 이거를 휘발유 제품으로 정제해서 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리드타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제 장비 제조사나 IT 회사로 보면 리드타임, 인도 개념이 들어갑니다. 유가가 높을 때 내가 정유회사인데 배럴당 얼마에 들여왔어. 근데 이게 그 사이에 만약에 이런 지난해 3월 같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터져버리면은 정유회사들은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 유가라는 개념도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 유가를 비싸게 사왔는데 이거를 정제해서 마진 남겨봤자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유회사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울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울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펙에 좀 어느 정도 증산하고 감산량도 또 봐야지 또 유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역마진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역마진이 뭐냐면은 보통 배럴당 이제 원유 가격하고 그 이제 최종 이제 납품할 때 이제 완성품 가격하고 배럴당 한 4, 5달러 이상은 차이가 나야지 유가를 이제 정제하는 정유회사들이 마진이 생겨요. 근데 그 역마진이 발생했다. 왜냐면은 사상 초유의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회사들은 계속 그 재고자산 평가를 마이너스로 계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랑 정제 마진하고는 선형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좀 탄탄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정제 마진하고 유가는 선형 관계, 즉 비례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배럴당 2.1 달러에서 3.3달러로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텍사스 쪽에서 정유화 그쪽에서 전 세계 이제 원유 특정 이제 석유화학 제품 기준으로 한 20% 이상 차지를 하는데 여기서 셧다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가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도 안 그래도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원자재 시장이 좀 들썩들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수요와 공급의 선형적인 관계를 교차하지 못해서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유 OSP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정제 마진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유사가 기존에 이제 들고 있던 재고를 어느 정도 정제 마진이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익성으로 이제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사스 정유화학 이제 단지 셧다운은 미국 이제 정제유의 생산량 중에 20%가 차지하는 데가 셧다운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정유회사 이제 SOE를 제 무료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을 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뭐 이동평균선이 이탈인데 손절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이동평균선으로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 박스를 그냥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유회사들을 그리고 아까 철강은 아까 이해관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고 정유사들이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유가의 반등에 의한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가 올라가면 선형 관계인 정제 마진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마이너스 유가일 때 다시 이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유가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도대체 원유라는 것도 상품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이제 수급이 맞지도 않았고. 수급이 맞죠. 네. 그렇죠. 보통의 이제 상품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 볼펜 하나 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그렇죠. 않았죠. 아무도 수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원유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포워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돈 주고 팔 수 있는 네.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수하는 개념 그리고 그런 이제 좀 포워드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산유국인 미국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증대를 시켰고 유가가 당시 이제 좀 위태위태한데도 그리고 전망이 어두웠잖아요. 지난해 여기 아랫꼬리를 엄청나게 다니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일 때. 그래서 수요가 없다는 의미가 일단 맞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당월물이 아니라 2월물 이제 좀 포워드 연기 이제 좀 2월로 하면서 선물 개념으로 좀 갈아타면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아니 도대체 그 석유 수요도 없을 건데 이거 재고는 누가 처리하냐. 저장 시설이 없다 포화될 거다 이런 논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뭐 그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SOE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이제 정유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소외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 실적을 추종하는 거는 항상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 평가가 있어야 실적을 이성적으로 추종할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하방을 잡아준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뭐 초보자분들이 가볍게 이제 차트 분석하실 때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먼저 배우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매매는 비린내 난다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정유 쪽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이렇게 드렸고 최근에 이쪽 실적이 정유주를 잘 보라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일단 유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와 조금 공급에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한마디로 아무도 차를 몰지 않았다는 거와 같죠. 사실상. 몰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그렇죠. 지배적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피를 내가 카페에서 이 커피를 달라라고 하면 돈을 주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거 우리가. 지금 재고 처리도 하기 싫고 나는 이거 그냥 던져버릴 거야. 그렇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사실 원유라는 게 굉장히 까매요. 그렇죠. 까만 이 액체로 되는 게 우리가 그렇죠. 이 심지어 말하는 WTI 원유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우리가 심지어 쓰는 휘발유나 그렇죠. 경유나 나프타 같이 우리가 정제를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마진이라는 게 정제 마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유주 쪽으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요. 정유주를 가져온 건 아니고 이 S-오일에 대한 네. 이제 이 조금 교육이 어느 이게 다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면 S-오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S-오일을 좀 주의 있게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아예 근데 이게 네. 사실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면은 유가라는 거는 원래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줘야 네. 좋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제든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원유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은 정유주도 올라가거든요, 원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유주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장 논리가 좀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집은 안 가는데 다른 집 부동산은 막 오르는 것 같은 시장인 네. 느낌이 드니까. 저는 전문가님 사실상 증시 상승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싶은 섹터를 찾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쪽을 이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기대 섹터라고 보는데 네. 그쪽을 정유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앞으로 또 모멘텀이 네. 많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왜 맥락이 자꾸 우리가 정유주를 같아야 돼요, 저한테- 전문가님. 네. 그래서 오늘 정유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시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정유주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섹터에 대한 좀 논리,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이게 정제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고 유가가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그 서라운드를 봐야 되고 그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유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일회성일지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을 가질지 이거에 대한 심오한 고민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SOE 를 모멘텀은 가져온 게 있지만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정규주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오늘 보따리를 제대로 풀지 않으시니 제가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료집 오늘 정확하게 주말에 딱 하고 나갑니다. 자, 뚫어박이 별명인 박건영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관련해서 어느 종목에 올라갈 것인지 내 계좌를 과연 빨갛게 물들여 볼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두 번 말씀드릴 필요 없이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정유주에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S-오일을 일단 예시로 삼아 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일단 S-오일을 주목 있게 봐라. 그리고 반도체 종목으로 네. 두 가지 정도 예시로 주셨고 네. 부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시로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을 좀 알고 싶어요, 전문가님. 그렇기 때문에 네. 보따리를 자꾸 안 푸시니까 오늘 건축 자재 관련주와 철강 중소형주 상당히 유념 있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경기 민감주들 내에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같은 돈이라도 가장 싼 종목을 사서 그나마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해내고 싶은 게 유일한 우리가 허락된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또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전반적인 우리가 정말 싹 다 모아서 가장 주도할 수 있는 섹터 한 가지는 뭐라고 보세요? 경기 민감주, 뭐 제약 바이오, 뭐 다 포진해서요. 전 섹터 중에서. 네. 저는 일단은 그나마 펀더멘탈이 괜찮은 업종을 하나 고르자면은 철강하고 IT. 철강하고 IT. 네, 철강은 최근에 이제 힘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뭐 보스코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예요. 3년 신고가를 넘었는데 철강주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은 애들이 많고 뭐 중소형 철강주들 뭐 좀 이상한 그냥 뭐 그런 불순한 종목 말고요. 여전히 이제 좀 업력이 있고 레코드가 있고 시장 추종치가 있는 애들 그래야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다치지 않거든요. 그거나 이제 IT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왔습니다. 뭐 IT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좀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게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에서 항상 업사이드가 열리고 이제 하단이라는 거는 종목의 하단은 어떤 종목인지 다 열려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소외감을 많이 느끼다가 저 집 가네 저 집 가네 한 이틀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3일째 저 집 또 가네 고점 매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매수가 나가고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계좌가 음전환인 건 당연하지만 그 음전환을 내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래야 이제 과한 추가 매수랑 물타기를 하면서 좀 악성 습관을 고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말 동안에 주식 싹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 시장에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그거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어요. 철강하고 IT.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네. 종목을 한번 풀어보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철강 쪽에서는 워낙에 많이 근데 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저 종목 하나 리뷰할까 그 원자재 지난주에 네.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구리 관련 좀 자, 풍산인데. 수익률표 한번 네. 볼게요. 자, 수익률표 보면 오늘 사실상 저쪽에서도 우리가 원자재 관련된 풍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HSD 엔진, 네. 대우조선 해양까지 민감주로 다 포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관련해서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세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리 가격이 구리 현물 가격이 10년 신고가를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라는 금속은 경기 회복기에 보통 수요가 폭증합니다. 근데 이게 그린유디라고도 데카테고리가 엮여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전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제 뭐 석유 내연기관 자동차는 구리의 수요가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면은 배수를 한 1이라고 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전기차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전장 IT 여러 가지 뭐 사물 인터넷 5G 통신 장비 뭐 예를 들자면은 근데 거기서 구리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해요. 전기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리 수요보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4배 이상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정유 쪽이 이제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정유화학 쪽을 볼 때는 반드시 유가를 봐야 된다.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지고 되게 말씀드렸는데 얘도 똑같아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풍산은 당연히 재고 평가액이 늘어나고요. 얘네가 뭐 신동 사업을 하고 뭐 방산, 뭐 스포츠탄하고 군용탄을 제작하지만 구리를 재고로 쌓아놓기 때문에 구리에 네. 이제 좀 재고자산 평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요. 구리 현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얘가 업사이드가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포스코를 굉장히 좋게 보라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시크릿콜 업종들에서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들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철강을 대체 누가 많이 쓰길래 이렇게 갑자기 네. 뭐 이 수요가 그럭저럭 되는데 공급 같은 경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포스코가 대장주로 사실상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포스코 강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철강주 쪽에서는 중소형주를 많이 보세요. 대장주를 좀 보세요. 저는 그나마 탑픽으로 보자면 대장. 아,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를 좀 중심 있게 보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이유와 철강주들의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일단 자료집이 저희가 주말에 선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풍산과 더불어서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동성 화인텍까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자료집 주말에 딱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오후 6시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도 이만큼의 돈 들지 않고 무료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방송 시간 2분 남았는데요. 끝나면 바로 저희가 보안 코드 딱 걸어두고 우리끼리만 수익의 행복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자료집 그 선물에는 네. 뭐가 들어가나요? 자료집에 그 주말에요? 예? 네. 종목이요? 뭐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이제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몰라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후보군들은 항상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어디까지 이제 좀 밴드를 몇 개 넓혀서 주실 가야 거예요? 보통 하나에서 2개 네. 정도 나오는데 기분 다섯 좋은 날에는 개, 8개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5개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는 너무 작아요, 전문가님. 유동성과 실적 장세에서 이 두 종목 가지고 내가 네. 빨간불을 켜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한 5종목은 주시고 네. 왜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생방송 중에 약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종목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종목을 너무 많이 들여버리면은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종목 나갈 때는 스터디용입니다. 스터디용. 매수 매도 모든 책임은 이제 개인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스터디용 종목을 드릴 거예요. 네, 역시 5종목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사라는 거 아니고 관심 있게 보라라는 종목이 5종목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집에 기어이 5종목 꼭 넣어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안겨다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아직 기회 있어요. TV 한번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무료로 선물까지 받아가시면서 뚜러박, 별명이 뚜러박인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5종목은 주셔야 저희가 네. 관심 있게 보죠, 전문가님. 네. 약속을 좀 해주시죠.
약속만 받고 방송 아니, 다섯 끝내겠습니다. 종목은 몰라요. 모르겠는데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자, 힘 느낌표 3개 외치고 저 이제 벌써 클로징인가요? 이거 방송이 너무 시간이 뚝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 관심주를 항상 매주 공개하니까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오늘도 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박건효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오후 5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